건물 매수 후 건물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지 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요.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호수입니다. 요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가시면 봄이구나를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봄이 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곳에 벚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살짝 한번 다녀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도 봄이 됐으니까 봄맞이 꽃놀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댓글창에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건물 매수 후 건물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되면 팔아야 될지요, 아니면 20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 해야 될지요, 이런 기준의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꼭 20년 돼서 리모델링 한다, 15년 돼서 리모델링 한다, 이런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제 기준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지 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요. 내가 이 건물을 이제는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를 꼭 몇 년을 보유했거나 이 녀석이 몇 년이 됐거나를 기준 삼지 않고 주변의 월세 시세로 판단해요. 이게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건물,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 그래서 좀 요걸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주변의 시세를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신축,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 그 다음에 중축, 중간 정도의 건물, 그 다음에 구축, 오래된 건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연도의 기준은 저는 2018년도 이상의 건물은 신축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2018년부터 2012년도까지 건물은 중간층에 있는 중축이다라고 보고 있고, 2012년도부터 그 이하는 구축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봤을 때 같은 동네에 있는 건물들의 시세라는 거는 건물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세 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가 과연 얼마에 주고 있나를 판단해 보면 신축이 높고 중축은 중간일 거고 구축은 낮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좋은 건물이니까, 새 건물이니까 더 많이 받을 거고, 중축은 중간 정도 받을 거고, 구축은 낮게 받을 겁니다. 물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그 구역 바운다리 내에서는 그게 크게 차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축은 50만 원을 받고 있고, 중축은 40만 원을 받고 있고, 구축은 30만 원 받고 있다. 그래서 내 건물은 3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신축이 5만 원을 올려서 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축도 따라서 45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5만 원을 인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축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본인도 인상을 합니다. 그럼 또 35만 원으로 인상해서 이제 이 지역 전체가 5만 원씩 다 상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물가가 오르거나 지역의 인구가 증가되면 이제 계속 인상해 갑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수요가 늘어나거나 인구가 증가되는 조건이 되면 월세가 오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오르나? 당연히 신축부터 올립니다. 신축에 누군가가 용감하게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월세를 인상시킵니다. 그러면 중축도 따라서 5만 원을 올리는데, 그럼 구축도 따라서 이제 5만 원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5만 원 올렸더니 방이 안 나가요. 방이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35만 원에서 40만 원 다 5만 원씩 올렸길래 나도 올렸는데 왜 안 나가죠? 라고 물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사장님 40만 원은 어렵고요. 38만 원 아니면 37만 원까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37만 원이 됐든 38만 원이 됐든 맞춰요. 그러면 다른 신축은 5만 원 올렸고 중축도 5만 원 올렸는데 저는 3만 원 내지 2만 원만 인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좀 찜찜하네.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좀 지났는데 다시 1년 후에 갔더니 또 신축이 또 5만 원을 또 올려요. 그리고 중축도 5만 원을 또 올려서 60에서 60만 원 올리고 50에서 50만 원 올렸는데, 나는 다시 38만 원에서 또 5만 원을 올려가지고 43만 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공인중개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올리면 방이 안 나간다. 그럼 내놔봐라. 그랬더니 방이 안 나가요, 실제. 그래서 내려서 다시 40만 원의 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2번 연속 내 건물은 다른 건물과 상승폭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건물은 계속 월세가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올라가다 상승폭이
떨어져서 이 갭의 차이가 점점 증가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판단을 합니다. 내 선물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이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건물을 매도할 당시만 해도 제가 직장인이었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좀 약간의 중축 형태를 또 사고 아니면 신축 형태를 사 나가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갔는데, 그 판단해서 그럼 제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그걸 사신 분은 어떡하나? 사신 분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새로 사신 분은 뭔가 손을 보고,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사를 내가 한 아파트에 10년 살았어요. 그럼 중간에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새로운 집을 이사 갔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2~3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건물도 갖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새로 샀을 때, 그러니까 구축이라도 새로 샀을 때 월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리모델링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파는 판단을 했었냐면, 리모델링을 하면 대부분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욕실도 바꾸고, 붙박이장도 설치하고, 건전제품도 바꾸고 해주는데, 그렇게 500~6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세대가 많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는 일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 5천만 원, 6천만 원을 과연 언제 회수하냐? 그 돈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판매하는 게 낫겠다. 5천만 원, 6천만 원 그래봤자 5만 원씩 월세 더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원금을 회수하려면 10년 정도 걸릴 거고, 그 돈이 다 회수되면 다시 또 노후되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수강생들을 보고 제가 변했습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 똘똘이 삼총사, 제가 이제 그 닉네임으로 부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 세 분이 아주 달란트가 뛰어나세요. 최근에 한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다가구 건물을 아주 저렴하게 사둔 올드한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그걸 리모델링을 다 해서 월세를 극대화시켜 놓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팔은 예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았고, 누가 봐도 이 정도 가격이 되겠구나. 물론 연식은 오래되긴 했지만 실제 그런 연식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리모델링 완벽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렇게 잘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구나. 이 건물이라는 거는 점점 내가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비록 구축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 구축이 아닌 중축 정도로 볼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해 간다면, 투자한 그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이 아니고 투자금이 되고 다시 건물을 팔았을 때 더 높은 건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달란트가 뛰어나서 5~6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1~2억 이상을 더 높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들은 인테리어를 해서 월세를 더 높게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수익률이잖아요.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오는지 600만 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선택하실 텐데, 이 친구들이 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률을 더 높게 만든다면 매매가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건물들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변해서 올드한 건물을 처분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을 좀 더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 리모델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매도 가격도 상승시킬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내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가격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가 매도 타이밍이 맞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갈지 아니면 이걸 매도하고 다른 건물로 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물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몇 개의 건물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이 과연 월세를 얼마 받고 있었는데 얼마로 인상했는지, 그 다음에 중축은 얼마로 인상했는지, 내 건물의 라인업들은 계속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쭉 알아본다면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언제 집을 수리해야 될지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도의 타이밍을 찾으시거나 인테리어 타이밍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주셨던 건물 매수 후 노후화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댓글 중에서 잘 보고 또 좋은 내용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